안녕하세요. 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군이 네 번째 시간이 됐네요. 아직 이 군 페이지 3분의 1 정도 왔는데. 더, 이거 다 하려면 한 10개쯤 넘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타이틀 여기 베이직 컨셉에 대해서 할 건데요. 베이직 컨셉이라고 저는 이 제목만 봤을 때는 엄청 앞에서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이 베이직 컨셉이라는 타이틀의 내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분의 1 정도 지나서 나옵니다. 자, 다음 섹션은 수학 이런 기호를 쓸 텐데 집합을 표현하는 그 함수도 이렇게 쓸 거고 한데 이제 함수 집합을 이제 이런 기호를 써서 나타내서 써겠다는 거죠. 자, 집합을 공부할 때 우리가 부분 집합, 그다음에 함수, 그다음에 equivalent relation 동시관계에 따른 quotient set, 뭐 quotient, 목, quotient 이거 뭐라고 했을까? 한국말로 이런 것들을 공부하거든요. 자, 근데 그룹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브 그룹, 호모모피즘, 함수가 호모모피즘이죠. 그다음에 쿼션트가 쿼션트 그룹 이런 거를 공부를 짝딱 어떻게 보면 짝도 짝이 맞는 느낌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게 역시 확실히 우리 군의 구조를 고려할 때 상당히 유사하게 성립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룹 호모모피즘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룹 호모모피즘. 호모모피즘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지? 우리말로 있나? 뭐가 있을까요? 중동형인가? 그럴걸요, 아마? 그냥, 우리는 그냥 홈오피즘을 하겠습니다. 어, 그룹 홈오피즘은 함수인데, 역시 함수죠? 함수인데, 그룹 구조를 리스펙트 한다. 와, 이 리스펙트라는 게 이런 게 나오니까 참 재밌네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요새 리스펙트 한다는 거는 리스펙트라고도 하는 리스펙트 한다고 하잖아요. 뭐, 주로 힙합, 뭐, 댄스, 스트릿 댄스? 이런 데서 리스펙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새는 이제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 말이 그 업계에서 쓰던 말이 일반인들 그래서 리스펙 한다, 뭐 존경한다, 뭐 존경한다 말고 다른 건 없나? 뭐랄까 존대한다는 말은 좀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존경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건데 여기 리스펙 이 리스펙은 그룹 스트럭처를 존경한다는 건 아야 되고 그죠? 존중한다. 존중한다. 존중한다, 존경. 약간 그런 인격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고, 그죠? 상대가 일단 인격이 아니잖아요. 둘 다. 네, 사람이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함수나 그룹 스트럭처나. 그래서 아마 보존한다, 유지한다, 뭐 지킨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두 개의 그룹에 서로 이제 관계를 지을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호모모피즘이 그룹 A, 어떤 그룹에서, 어떤 그룹, G라는 그룹, 물론 이제 이 그룹은 그냥 집합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집합과 연산이 있어야 되니까, 집합 G, 연산, 닷, 중간점, 닷으로 돼 있는 그룹. 사실 이게 그룹을 읽을 때, G 닷 이렇게 읽으면 될까? 뭐 어쨌든 그다음에 여기 그룹 H 스타 이런 그룹이 있어요. 이 두 개의 그룹에 대한 from to잖아요. 함수처럼 그러니까 정의역 공역 이렇게 있듯이 그러니까 정의 군 공군 제 맘대로 막 그래서 from to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뭐냐면 이것도 함수인 거예요. 호모피즘도 일종의 함수인데 G에서 H로 가는 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죠? 은근히 그리스 글자 읽는 게 어려워요. 그죠? 이게 파인지, 파인지가 약간 헷갈리는데? 찾아보죠, 뭐. 레터, 알파벳, 파이? 음, 근데 발음을, 이게 F 발음을 하래요. 파이, 파이. 이렇게 쓴 거. 여기,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그래서 파이라고 합시다. 자, 파이인데 약간 필기체처럼 썼죠. 약간 뉘었었죠. 어쨌든 파이인데 파이가 어떠냐면은 자, 그냥 함수인데 또 어떤 함수여야 되냐면 G의 모든 원소 AB에 대해서 AB의 G에 대한 연산을 G라는 요 군에 해당 연산을 한 거에 파이 함수 값이 파이 값 각각 한 거에 대한 H에서 연산 스타를 한 것 같다. 이거 굉장히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정의역
공역상에서 온 거고, 여기는 사실은 이제 공역상인 건데, 이게 연산 자체는 요 닷 연산은 요 군에 속한 그 정의군 여기에 속한 연산이고, 여기 스타는 이 공군에 속한 저 연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산의 결과가 결과의 연산이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그래서 이게 그 대수적인 구조를, 그 그룹 구조를 유지한다. 그런 거라는 거죠. 예. 자연스럽다. 뭐냐면은 파이가 아이덴티티를 보존하는 것도 단 자연스럽다. 리스펙하는 것도. 그래서 여기 이 일은 G군의 그냥 G군이라 할게요. 그냥 G군의 어, 항등원인데 그 항등원을 파이로 보내면 파이의 값은 저쪽 H군의 항등원이 된다는 거죠. 와, 그리고 심지어 인버스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인버스의 파이 값이 파이의 인버스 값. 요 인버스는 G에서의 인버스고요. 요 인버스는 당연히 H에서의 인버스입니다. 그죠? 여기 H. 자, 하지만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홈오피즘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포함이 안 돼 있다. 홈오피즘의 정의에서. 왜냐하면 이미 요 그룹 연산에 연산을 유지한다라는 필요사항에서 다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어, 아, 근데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여기 중간데 이게 지금 여기 자연스럽다고 했잖아요. 항등원 영혼을 보존하는 거. 근데 이거는 특별히 호모피즘의 요구사항은 아니래요. 호모피즘의 왜냐면 자연스럽게 유도가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호모피즘은 그냥 자기가 자신으로 가는 거죠. 뭐. 그죠? 인버스 호모피즘은 원래 호모피즘의 역으로 되는 호모피즘. 네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요 글자. 와, 요 글자 읽고 싶다. 그죠? 이 글자는 진짜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글자는 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야 이게 다 그리스 글자 같은데 그죠? 이 기회에 그리스 글자 한 번 더 보죠 뭐. 네 봅시다. 이것도 위키피디아네. 자 그래서 그릭 알파벳 야 네 아까 그거 뭐였죠? 정말 프사이 프사이 와 이거 싸이라고 읽어도 되나 모르겠어요. 발음 어떻게 하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프사이라고 하는지 싸이라고 하는지 궁금하죠? 어, 괄호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안 해도 되나 보네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웨스턴 레터 X 음, 되게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죠? 와, 제가 이제 갑자기 반가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갑자기 제가 요거 녹음하기 전에 1, 2, 3, 4교시라고 돼 있잖아요. 1교시가 양자 컴퓨팅이거든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양자 컴퓨팅인데 양자 컴퓨팅에서 이 브라켓 노테이션이 나왔어요. 일명 죄송합니다. 디렉 노테이션이라고 슈레딩거 방정식과 이런 것들에서 쓰이는군요. 네네. 싸이. 그리고 이제 큐 스테이트, 큐비트 양자 컴퓨터. 네, 그 여기 나오네요. 이거 근데 싸이라고 읽는 게 좋을지 약간 고민이 되는데, 사이칼러지. 여기서도 싸이라고 읽으니까. 왜냐면 이제 가로로 돼 있거든요. 아까도 발음 키워드 보니까 그죠? 가로로 돼 있어서 그냥 싸이라고 푸사이까지는 아니고 그냥 싸이라고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싸이. C라고 읽는 경우도 있네요. 푸시. 싸이가 멋있는데 제. 자, 파이, 싸이. 여기 좀 뭔가 라임이 좋잖아요. 네, 파이, 어디 갔어? 싸이, 파이. 오, 요게 뭔지 모르겠네요. 요거, 저거죠, 그죠? 저 조그맣게 생긴 거. 저런 게 있나? 이오타. 아이오타일 거야? 아마 영어 발음은 또 게다가. 우리는 이오타라고, 한국에서는 이오타라고 할 겁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이오타를 할 거예요. 근데 미국 발음은 아마 아이오타일 거예요. 그죠? 아이오타. 소문자구나. 아이오타 소문자 저렇게군요. 저희는 한국식으로는 뭐라고 하죠? 한국식으로. 한국식으로 사이라고 읽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확실치가 않아요. 한국어 발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무위키를 가면 되나? 나무위키에서 네
인버스 문자. 자, 보면 한국어 발음이 있나 모르겠어요. 한국어 발음, 한국어 이름, 한국어 발음 어디 보자. 이오타, 이오타 역시 아이오타 아니죠? 그 다음에 푸사이 역시 푸사이군요. 가로는 뭐야? 현대 그리스어 발음. 그렇군요. 음, 네, 그렇답니다. 네. 자, 그래서 한국어 이름으로 읽어야 낫겠죠? 이오타, 그다음에 푸사이, 그다음에 파이는 F 발음해도 되죠? 파이. 한국 사람들 사실 F 발음을 굳이 할 필요 없긴 하죠, 솔직히 그죠? 굳이 그렇긴 한데. 자, 아무튼 자, 엉뚱한 얘기를 좀 많이 했네요. 자, 그다음에 어쨌든 뭐 인버스 호모피즘, 네, 인버스 호모피즘 얘기를 했고요. 인버스 호모피즘이 되게 재밌는 게 와, 이게 이 이오타가 뭘 의미하냐면은 어, 이오타가 뭘 의미하는지가 안 나왔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이오타가 여기 있군요. 죄송합니다. 여기를 까먹었네요. 아, 항등 호모피즘, 아이덴티티 호모피즘을 이오타라고 하셨군요, 이미. 그래서 인버스 그 호모피즘은 두 개 함수를 합성하면 합성이라고 하겠죠, 그죠? 이 다시 가운데 점이 그죠? 여기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건 함수 합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합성하면 함수를 지금 합성 순서는 사실 중요하다야 되는 거 어쨌든 양쪽 다 되네요. 그래서 했을 때 항등 호모피즘이 나오는 거를 인버스 호모피즘을 한다라고 합니다. 와 멋지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까지는 뭐 그렇고 아이소모피즘이 나오는데 아이소모피즘이 우리나라 말로 아마 동형일까요? 그런 거예요. 호모피즘이 준동형이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이게 뭐냐면 아이소모피즘은 인버스 호모피즘을 가지고 동등하게 그게 뭐냐면은 바이젝티브 호모피즘이다. 그러니까 전단사 호모피즘이라는 얘기인 거죠. 음. 그게 뭐냐면은 이퀴벌런트라는 건두 마리 두 명제가 같은 명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버스가 있는 호모피즘이나 바이젝티브 호모피즘이나 같은 건데 그런 호모피즘을 우리가 아이소모피즘이라 한다. 왜냐면 이제 역함수가 있으려면 전단사이긴 해야 되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룹 G와 H를 서로 아이소모픽이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은 둘 사이에 아이소모피즘이 존재해서 G에서 H로 가는 아피소스 사이가 존재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H를 G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데 간단히 엘리먼트 이름을 함수 파이로 따라서 엘리먼트 이름을 바꾸면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떠한 G에 대한 참인 명제도 또 H에 대해서 참이 된다. 근데 어느 특정한 엘리먼트가 또한 이 이름이 바뀐다. 여기 지금 리네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리네임. 이게 리네임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제가 보기에는 리네이밍. H를 얻는 게 리네이밍이라고 했잖아요. 리네이밍. 왜 이름을 다시 짓는다고 했을까요? H를 얻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H라는 뭐 집합이 될 수도 있고 H라는 군이 될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있으면 G에 대한 스테이트먼트가 있으면 그 스테이트먼트의 G에 대한 스테이트먼트를 고스란히 H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G랑 H는 엄연히 다른 거니까. 그죠? 뭐 집합으로도 다를 테고 이걸 만약에 군으로 봐도 군의 연산이 다를 테니까. 물론 뭐 항등적으로 똑같이 한다면야 뭐 그건 뭐 그렇겠지만 그런 건 트리비얼한 케이스인 거고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닐 테고 그죠? G랑 H가 뭐 어느 정도 좀 다르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데도 둘이 아이소모픽하다는 거를 하는 게 또 흥미로운 주제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랬을 때 G에 대한 명제, G에 대한 뭔가를 그대로 H에다가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을 테고 H에 걸맞게 좀 뭔가 변환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아마 여기서는 미니임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연산, 뭐 원소, 연산 다 해당되는 것 같긴 해요. 확실한 건 또 더 지켜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모든 그룹에 대한 컬렉션. 오, 호모피즘으로 그들 사이에.
그런 거를 카테고리라고 부른답니다. 아, 카테고리 오브 그룹스. 오, 카테고리 이런 말도 있군요. 사실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그 나온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낳은 이론이 그 카테고리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어, 음, 근데 약간 좀 여기서 약간 의아하긴 해요. 왜냐면은 그룹을 다 모은 다음에 그 그룹 사이에 홈 모이슨까지 다 모은 거거든요. 와, 이거 그룹을 다 모은다는 것도 굉장한데요, 이거? 그룹을 다 모은다. 이게 좀,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좀 너무 과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G 프라임에서 G로 가는 인젝티브 홈오피즘이 factors canonically S에서 홈오피즘 바이오는 for some G에서 인젝티브 홈오피즘은 모노모피즘이라고 한답니다. 그룹 카테고리에서. 아, 근데 여기 얘기는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전 이제 감당이 안 됩니다. 아쉽지만 네,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factors라는 캐노니컬리 이런 사실은 왜냐면 위키피디아의 문서는 인문서는 아니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사실을 나열 사실을 그냥 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읽는 사람 중에 이걸 이해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카테고리를 설명하면서 그룹에 대한 카테고리를 설명하면서 카테고리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마 모노모피즘이라는 걸 언급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인젝티브 호모모피즘이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여기에 사실 또 서브 그룹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브 그룹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자, 그 다음에 서브 그룹 얘기할게요. 자, 편하게 얘기하면 서브 그룹은 H 그룹의 그룹 H인데 within a bigger one, G라는 더 큰 거에 속한 포함되어 있는 그룹이다. 보통 이제 우리가 서브라고 하면 보통 생각하잖아요. 뭐 부분집합, 부분군,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부분군일까? 그럴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G인데 콜론 나오고 더 설명하자면 서브셋을 갖고 있는데 G의 서브셋을 엘리먼트의 서브셋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대수적인 구조로 봤을 때 부분군은 자신의 그 원래군, 원군, 원군과 연산은 공유하는 거죠. 근데 원소만 좀 G보다 뭐 좀 적게 갖고 있다. 서브셋이니까 뭐 적다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브셋이다라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냐면은 G의 아이덴티는 반드시 H에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H도 그룹이기 때문이죠. H도 군이에요. 그냥 집합만 서브셋인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거면 그냥 서브셋이라고 표현했겠죠. 그러니까 서브 그룹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반드시 나도 그룹이긴 해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룹 속의 군 아니죠. 만약에 그룹 속의 그룹, 군 속의 군인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생각할게. 일단은 연산을 공유하고, 두 번째 여기 나온 것처럼 항등원을 공유하는 게 또 여기 나옵니다. 와, 신기하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아마 제 생각에는, 연산에 닫혀 있어야 될 거고요. 여건도 있어야 될 거예요. 와, 그죠? 이게 지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H1, H2가 H에 있으면 H1 연산 H2, H2 그러니까 연산이 닫혀 있어야 되고 항등 여건도 닫혀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그다음에 그래서 G 그룹의 연산에 들어있는 거는 H로 제약을 하면 사실은 또 그게 군을 이룬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 인클루전 맵 H에서 G로 가는 것도 이거는 호모모피즘이다 라고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세요. H의 엘리먼트들 그 다음에 그룹 오퍼레이션 on G에 대한 그룹 오퍼레이션으로 H랑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룹 연산인데 G에 대한 그룹 연산인데
그거를 H로 제약한, H로 한정한 그런 연산과 같이 H가 실제로는 군을 이룬다라는 거죠. 음, 그렇죠. 얘기를 다시 한 건 느낌인데요. 네네네. 구체적으로 한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근데 인클루전 맵이 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클루전 맵이 뭘 의미하는 건지는. 맵이라는 게 일종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함수 같은 거잖아요. 근데 G에서 H로의 대응이, 인클루전 대응이 홈오피즘이다라고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홈오피즘도 어쨌든 함수잖아요. 그죠? 함수죠. 근데 함수인데, 제가 보기에는 인클루전 맵이라고 한 거를 나중에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지금은 안 찾아보겠지만 나중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아마 연산을 아마 둘이 공유하기 때문에 같은 연산이라고 치고 해서 그랬을 때 홈오피즘이다라고 한 것 같아요. 네, 원래 홈오피즘에서의 이쪽 이쪽 군의 연산이 같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죠? 같을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봤던 정사각형 대칭 사례 있었잖아요. 그 경우에 아이덴티티랑 로테이션이 서브 그룹을 이룬다라는 거를 사실 앞에 그림에서도 은근히 표현했었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아이디랑 로테이션 90, 100, 180, 170. 그래서 어떤 두 개, 이건 사실 영도라고 봐도 되죠. 영도 회전, 90도 회전, 뭐 이런 해도 항상 다 회전끼리는 다 회전이에요. 대단하죠. 그다음에 음, 여기 보면 회전은 항상 언던,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90도 돌렸다가 90도 다시 되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매우 흥미로운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브 그룹 테스트가 있는데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네, 이런 건데 이런 게 있는데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을 제시한다. G의 그룹의 서브셋 공집합이 아닌 H에 대해서 그게 서브셋이 필요 충분 조건을 한다. 제공한다. 뭐냐면 뭐냐면은 이게 충분하답니다. 뭐냐면은 G 인버스 H가 모든 엘리먼트 GH에서 가면 되면은 신기하다. 뭐냐면 이게 G라고 생각해서 G의 엘리먼트가 아니고요. H의 엘리먼트입니다. 그러니까 H에서 두 개의 엘리먼트를 꺼낼 수 있는데 그래서 임의의 두 개의 엘리먼트 H의 두 개의 엘리먼트에 대해서 원소에 대해서 G의 인버스랑 H랑 다 연산을 한 게 H로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H가 부분군인지 몰라요. 지금 모르는 겁니다. 제 펜 하나 꺼낼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서브 그룹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뭐 들어가 보면 또 나오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서브 그룹 테스트를 하면 그 테스트를 만족하면 군인 거고, 아니 부분군인 거고, 부분군이면 저 테스트를 만족한다는 뜻인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집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는 군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군이 아니고, 그러니까 집합 그룹 G의 기저 집합, 기반 집합의 부분 집합인 거죠. 부분 집합에 그게 G의 연산을 가지고 부분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다 때려 넣을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 때려 넣는다는 표현보다는 H의 임의의 두 개의 원소에 대해서 G의 인버스는 이 인버스는 사실은 G라는 그룹상에서의 인버스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H는 뭐 그냥 H니까. 그러면 그 두 개를 요 가운데점 다 연산도 G에서의 연산이에요. 그러면 그 연산의 결과 기본적으로는 G 안에 있겠죠. 근데 그 G 안에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H에 있더라. 그러면은 다 H의 모든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부분군이다 H가 그렇다는 거죠. 와 재밌다. 이게 굉장히 인버스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네요. 그죠? 왜냐면 인버스가 아니면은 그냥 닫혀 있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닫혀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매우 흥미로운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래는 부분군인 경우에도 부분군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등원이 일단 있어야 되거든요. 항등원이 H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또 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거를 다 그냥 제끼고 이것만 되면 된다라고 하니까 되게 놀랍다기보다 어쨌든 신기한 그런 거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약간 복습 차원에서 부분군이 뭐냐라는 거의 정의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부분군의 정의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네 여기죠. 같은 연산에 대해서 G의 어떠한 부분 집합이 군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부분군인데 우리가 군이려고 한다면 그 같은 연산에 대해서지만 닫혀 있는 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닫히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결합 지성이 보여야 되죠. 그다음에 항등원이 있어야죠. 또 여건이 있어야죠. 이렇게 있어야지 그것도 일종의 군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테스트를 지금 그 닫힌 거는 너무 기본이라 하더라도 사실 지금 부분군 같은 경우는 닫힌 것도 기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그죠? 네, 연산이 닫혀 있는 거.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다 만족시켜야 군인데 그거 세네 가지를 만족시키는 거 대신에 그냥 한 큐에 얘가 부분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G의 임의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G도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기반 집합이 있으니까, 기반 집합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S에 의해서 생성되는 서브 그룹, 이, 어렵다. S의 모든 원소의 곱과 S 그들의 인버스로 구성이 돼 있다. 여기서 프로덕트라는 표현이 약간 이제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 프로덕트라는 게 뭐 곱이라고 해도 되긴 하겠죠.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요 연산제를 곱이라고 보통 많이 보니까 그런 건데 어쩌면은 연산의 결과물일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G의 그 기반 집합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이 만약에 어, 서브 그룹을 이루어내면 그런 경우에는 그 S의 원소들끼리 연산을 할 수 있잖아요. G의 연산을. 그 연산의 결과물도 또 있을 거잖아요. 연산의 결과. 그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S에 다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S의 원소 하나에 대해서 그 연산에 대한 주어진 연산에 대한 여건이 있을 거라는 거죠. G의 연산에 대해서 여건이 있을 거죠. 그 여건들도 다 S에 들어있는 형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S를 포함하는 G의 서버 그룹의 최소의 서버 그룹이다.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S로 의해서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S로 생성하는 S를 시드머니 시작점, 시작점으로 생각하는 서브 그룹을 만들어 생각해보자는 거죠. 어떤 S라는 그러니까 그 G에 제가 지금 필기체로 쓰고 싶은데 G의 필기체가 잘 안 쓰여가지고 어, G라는 구은 네 기저 집합, 기반 집합의 부분 집합을 S로 하나 뽑았어요. 근데 그 S로 부분 군을 만들고 싶어요. S를 그 바탕으로. 그러니까 S의 원소들은 다 들어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그 부분군은 어떻게 되냐면 S 원소들은 기본으로 다 있을 거고 S 원소들끼리 연산을 쫙 해요. G의 연산. 쫙 해서 그 결과들을 다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S의 원소들의 가지고 그거에 그 여기서 연산의 여건들도 다 넣어야 돼요. 그게 S를 포함하는 최소 부분군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죠, 그죠? 여기까지는 좋네. 당연해서 좋네요. 자, 근데 자, 우리가 그 대칭, 즉 정사각형 대칭 사례에서 봤듯이 R2와 FV로 만들어지는 서브 그룹은 이 두 개를 포함하는데 또 ID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개 연산한 결과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서브 그룹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이 네 개를 아무렇게나 연산을 하고 이 네 개 아무렇게나 여건을 해도 다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네네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R2, V2를 하면 ID인가 봐요. V2, FV, R2 하면 AFH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이렇게 예를 또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코셋하고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좀 뒤로 보고 있어요. 네, 코션트 그룹이 마지막이거든요. 코션트 그룹까지 하고는 싶은데 될까 모르겠어요. 지금 한 30분 했거든요. 너무 긴가? 살짝 고민이 되는데요. 네, 살짝 고민이 되는데요. 30분, 30분. 네, 이 정도면 많이 했다. 자, 이거 제가 타이틀 한 번만 눌러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마우스 키를 되나? 안 눌리네. 네, 그림을 끄고 제가 저거를 하이퍼링크를 걸 수 있으면 여기까지 하고 볼게요. 걸 수 있다.
진짜.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30분 정도로 끊고 다음 시간부터 코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